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다 가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벌써 12월입니다. 세상에 뭘 했다고 12월이죠? 정말 믿을 수가 없네. 벌써 이렇게 올해가 다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한 해 마무리는 잘 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아마도 요맘때쯤 해가지고 이제 한 해 결산을 하고 올해가 어땠는지 좀 돌아보고 그리고 내년의 계획과 목표를 세우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새해 목표 같은 걸 세우지 않는 사람입니다만 많이들 세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는 독서 목표, 독서 계획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 독서 계획을 세우려고 드릉드릉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읽기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말하자면 책을 왜 읽는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법한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거를 올해 3월에 읽고 이거를 꼭 소개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세상에 올해가 다 가는 이 마당에 지금 이렇게 뒤늦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정말 올 한 해 얼마나 정신없이 살았는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책의 제목이 아주 직관적이죠.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게 유튜브고 제가 다루고 있는 게 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에게 찰떡인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유튜브는 과연 책을 집어삼킬 수 있을까요? 혹은 그렇게 될까요? 글쎄요, 모를 일이죠. 이 책에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을까요? 한번 이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두 사람입니다. 이 책의 전체 내용 자체가 두 사람의 대담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김성우 저자 같은 경우에는 리터러시 연구자인데요. 말과 생각, 읽기와 쓰기, 언어와 사회 등의 관계를 살피는 데 중점을 두고 응용 언어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이런 글쓰기라든지 영어 교육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수업도 하시고 좀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엄기호 저자 같은 경우에는 사회학자이고요. 제가 이분의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라는 책을 아주 인상 깊게 읽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연구를 공부한 그런 분인데요. 이렇게 두 사람이 문해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책이에요. 우리가 문해력이라는 말을 요새 되게 많이 쓰잖아요. 문해력이 떨어진다, 문해력을 길러야 된다, 요즘 애들은 문해력이 떨어져서 큰일이야, 요즘 애들만 문제인가, 성인들도 문해력이 떨어진다, 이러면서 이제 문해력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EBS 같은 경우에도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시리즈로 이걸 아예 특집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이 나왔을 정도로 근 몇 년간 조금 이슈가 되었던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이 표방하는 것은요, 이 책의 부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삶을 위한 말귀, 문해력, 리터러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문해력에 대한 책이기는 하지만 요즘 애들은 문해력이 떨어져서 큰일이다. 이렇게 해야 문해력을 기를 수 있다. 이런 걸 알려주는 책이라기보다는 일단 근본적으로 문해력이라는 게 무엇인지, 문해력이라는 게 목표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에서부터 검토해 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문해력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 보통 어떤 맥락에서 쓰나요? 비난의 맥락에서 많이 쓴단 말이에요. 비난과 배제의 어떤 맥락에서 쟤는 문해력이 떨어져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좀 까내리기 위한 그런 용도로 이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문해력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고 우리가 왜 문해력 얘기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공동체로서 소통하는 삶을 위해서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목표는 그냥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국어 성적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능력을 평가한다든지 이런 맥락에서만 우리가 문해력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글을 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이 책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문해력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게 나쁘기만 할까? 나쁘다면 어떤 점이 나쁜 걸까? 이런 것들을 좀 총체적이고 입체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삶을 위한 리터러시를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길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5챕터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챕터 1에서는
리터러시, 위기인가 변동인가 라는 주제로 리터러시는 무엇인지, 문해력이란 무엇인지, 리터러시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인지, 리터러시가 비난의 그 맥락에서 쓰이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요. 챕터 2, 읽기는 여전히 유효한가 라는 이 챕터에서는요. 읽기라는 것이 우리의 문명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읽기라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다시 말해서 왜 읽기가 필요한지, 왜 텍스트 읽기가 필요한지를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3장 읽기에서 보기로 미디어와 몸이라는 챕터에서는 새로운 미디어들이 막 출연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를 비롯해서 다양한 매체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이 매체들을 보면서 우리의 몸이, 그리고 우리의 리터러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지를 이야기 나누는 챕터입니다. 4장 리터러시 어떻게 다리를 놓을 것인가 라는 챕터에서는 이 문해력이라는 것의 목표가 결국은 삶을 위한 것, 그리고 우리의 어떤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리터러시를 기르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그냥 시험 치는 기술 같은 걸 익히는 거잖아요. 그냥 국어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볼까, 어떻게 하면 이걸 평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만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삶을 위한 리터러시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챕터인 삶을 위한 리터러시 교육을 향해 라는 챕터에서는 이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 리터러시를 기를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구성만 봐도 굉장히 알차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매체의 등장을 포함해서 문해력이라는 것의 기본적인 개념, 이것의 사회적인 함의, 그리고 어떻게 이걸 기를지까지를 총체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이 책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었던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문해력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너무 제한된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해력을 길러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나 문해력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생각을 할 기회가 적다는 것, 그것 때문이었어요. 이를테면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문해력이라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능력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해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매우 다양해서 사회적인 요소, 환경적인 요소, 교육적인 요소가 모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격적인 읽기, 쓰기로 진입하기 위한 장벽을 넘기 위해서 사회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이게 참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리터러시의 뿌리는 사회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으로 필요한 자원과 환경이 엄청나죠. 대표적으로 학교는 결국 각종 리터러시, 그러니까 언어, 사회, 과학, 환경 리터러시 등을 키우기 위한 기관이고요. 사회적으로는 도서관, 서점, 또 교양과 관련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리터러시는 단지 개인이 잘 읽고 쓰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진입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을 사회가 얼마나 잘 닦아 놓았느냐의 문제인 거죠. 리터러시의 지표가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학생들이 몇 점을 받았냐, 이것이 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건 집에 리터러시와 관련된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가,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생각을 펼쳐낼 기회를 갖는가,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동네 도서관이 있는가, 도서관에 가면 내가 읽을 만한 책을 추천해줄 사서가 있는가, 나는 사서 선생님과 친해서 말을 나눠볼 수 있는가, 또 내가 소셜미디어를 한다면 거기서 책을 읽는 사람이나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가, 읽고 쓰기와 숙고하기가 일상에 얼마나 녹아있는가, 의미 있는 리터러시 활동에 쓸 수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 등이에요. 이런 것들이 리터러시에서 훨씬 더 중요한 지표인데 점수만 보는 거죠. 내가 독해 지문을 읽고 문제를 몇 개나 맞히는가,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리터러시가 왜 필요한가, 어떤 공동체 내에서의 소통을 위해서인데, 소통을 해서 논의를 나누고 어떤 합의에 이르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 삶을
다시 반추해보고 나의 삶에 대해서 가만히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의 삶에 깊이 공감해보고 이러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리터러시를 평가한다고 했을 때,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이 이 새로운 텍스트를 이해하는가 이해하지 못하는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평가 기준이라는 것이 굉장히 일방적으로 갖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책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김성우 저자가 어머니와 나라는 책을 낸 적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책을 내고 나서 어머니를 만나 뵙고 밥을 먹고 지하철역으로 돌아가는 길에 4시간이 다 안 돼서 책을 다 읽었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사실 근데 이 김성우 저자는 본인의 어머님이 3-4시간 만에 책 한 권을 다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근데 김성우 저자의 어머님은 어떻게 그렇게 읽을 수 있었을까요? 본인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자기가 겪은 이야기, 자기와 관련이 있는 이야기는요. 아무리 어려운 글이라고 해도 비교적 빨리, 비교적 쉽게 읽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리터러시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문을 읽고 그것을 이해하는 그런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지평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물론 책을 많이 읽고 읽기가 많이 훈련되어 있으면 더 많은 지평을 만나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리터러시가 더 잘 길러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누군가에게는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맥락을 읽어내기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해력이라는 주제를 논의할 때 그것을 완전히 개인의 능력으로만 치환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문해력에 공을 들이고 있는가, 얼마나 이 접근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두고 있는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리터러시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가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결국 리터러시는 삶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천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책을 왜 읽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의 일부를 이 책에서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책을 왜 읽으시나요? 책을 읽는 이유는 아주 다양하죠. 나의 개발을 위해서 읽기도 하고, 나의 재미를 위해서 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각자 다른 이유로, 또 저도 책마다 또 다른 이유로 어떤 책은 재밌으려고 읽고, 어떤 책은 도움을 받으려고 읽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읽게 되는데, 책이라는 매체가 되게 위협을 많이 받는 상황이잖아요. 이 책의 제목대로.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 집어삼켜 먹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매체인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책을 왜 읽는가? 아니, 재밌는 거 세상에 너무 많고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경로도 너무 많은데 굳이 책을 읽을 필요가 있는가? 라고 누군가가 질문했을 때 제가 하는 답변들이 있어요. 그것은 결코 책이 아닌 다른 매체로 대체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들이 여기에 좀 수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책을 읽는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지금의 시점에서 생각하는 가장 큰 의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과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매체이자 동시에 나 자신으로 깊이 들어가고 내가 변화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매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어떤 책들은 그리고 어떤 독서는 나의 확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읽기가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가치, 가장 깊은 의미는 나의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책이 아니라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아주 실질적인 한계가 있죠. 내가 아는 것만 안다는 사실, 내가 경험해본 것만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요 몸뚱아리 하나로 겨우 100년 정도 할 수 있는 경험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는, 내가 잠시나마 누군가의 삶에 아주 깊이 연결돼 보고 몰랐던 삶에 대해서 누군가의 경험과 감정에 대해서 아주 깊이 참여해 볼 수 있는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읽기의 아주 큰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저를 조금씩 변화시켜 왔기 때문에
저는 책을 읽는다는 행위가 단순히 자기 개발의 목적에서 그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저의 읽기가 그랬기 때문에. 물론 전자의 읽기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각자 필요한 읽기를 하면 되는데 읽기만이 줄 수 있는 아주 탁월한 몇 가지의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책을 고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가 끝나가는 마당이고 이제 새해 독서 결심을 하고 계실 텐데 새해에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 그리고 책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이 책을 통해서 좀 읽기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해보는 기회를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책을 왜 읽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3박 4일 동안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책이 줄 수 있는 세계와 기쁨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두 저자가 또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보시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설명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책에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책은 책 읽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책을 왜 읽어야 될까에 대한 좀 의문이 있으신 분들, 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분들, 혹은 아이가 있는 보호자분들 뿐만 아니라 어떤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들, 마지막 거는 우리 모두일 것 같긴 한데 이런 분들이 좀 읽어보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여담이지만 저는 어렸을 때 도서관을 정말 많이 갔었어요. 도서관의 힘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는. 도서관이 없었으면 저도 없었을 것 같고요. 도서관이라는 공간과 그 공간에 있는 책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정책 결정자일 때 참 슬픈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요. 읽기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책이라는 매체에 대해서, 그리고 도서관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그리고 공공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조금 읽어보고 생각을 나눠보고 하는 기회들이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 라는 책 소개해드렸고요. 솔직히 이 책은 제가 막 열심히 어떻게 저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물론 이 책의 내용에 100%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동의 여부를 떠나서 이제 저라고 해서 이 책에 100% 다 찬성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반론이 생각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읽고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고 고민도 해보고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져왔습니다. 아마도 올해의 마지막 추천책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책에도 저의 치트키를 살짝 써보겠습니다. 원래 저의 그 치트키 강도를 100이라고 한다면 요거를 한 50 정도의 강도로 치트키를 쓰겠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치트키 100으로 썼던 적이 제가 한번 있는데 사람 장소 한 대 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안 돼요? 라는 그냥 읽어보시면 안 될까요? 저의 원기욕을 모아서 한번 쏜 적이 있는데 요거는 그거에 한 50 정도의 강도로, 절반 정도의 강도로 한번 읽어보시라 이렇게 약간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읽으신 분들 계시다면 요 댓글창에 이런저런 생각들 함께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기로 해요. 고맙습니다. 안녕.